한때 세계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울린 한 문장이 세상의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트럼프의 오만한 웃음 뒤 누군가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순간 회의장의 온도가 변했습니다. 권력의 언어가 침묵했고 진실이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묻습니다. 그 한 문장을 던진 사람, 그는 누구이며 왜 모든 외신이 한국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을 알리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댓글 또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3초. 트럼프가 말을 멈췄습니다. 2초. 기자석이 얼어붙었죠. 1초. 그리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대통령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한국인 학생이 외쳤거든요.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아드리안 브루크입니다. 캐나다 출신이죠. BBC에서 15년간 국제부 특파원으로 일했어요. 지칠 정상회의부터 미중 무역 협상까지 온갖 정치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 30분.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 200여 명이 몰려 있었죠.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기자회견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단상에 오르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기자들 표정도 굳어 있었죠. 한국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첫 마디부터 칼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농담이 아니라 오만이었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걸 해주고 있다. 청중이 웃었습니다. 기자들은 고개를 숙였죠. 저 역시 그냥 메모만 끄적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또 시작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위해 3만 명의 군인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뭘 하나? 트럼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기자석 맨 앞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젊은 동양인이었죠. 단정한 정장에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잠깐만요.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질문 시간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 청년은 일어섰어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어요. 200명의 기자가 동시에 숨을 멈췄죠. 트럼프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한국은 이미 8억 6천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대통령의 어조보다 묵직했어요. 그 순간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거든요. 트럼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기자석 어디선가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죠. 그건 푼돈이지. 트럼프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다 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청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짧지만 완벽한 반격이었죠. 팩트 하나가 권력을 흔들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제 메모장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청중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트럼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25살 학생 앞에서 말문이 막힌 거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진행자가 서둘러 상황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청년의 목소리에는 진실의 무게가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그 학생을 찾았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생이더군요. 김민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제가 물었죠. 사실이니까요. 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팩트로 무장한 한국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진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트럼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푸너츠지. 푼돈이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당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김민수 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완벽했어요. 단 한 문장으로 강대국의 자만을 찢었거든요. 브리핑룸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200명의 기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기자로서의 중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원칙이 흔들렸어요. 이 장면을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하나 고민이 됐거든요. 객관적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경위로만 남기고 싶었습니다. 트럼프의 미소가 굳어지는 순간 공기가 뒤집혔어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기자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만큼 내고 있나? 옆자리 기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해봐야겠네. 다른 기자도 메모를 끄적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맨 뒤쪽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국무부 출신 외교관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나?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작은 대화가 한 나라의 이미지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트럼프가 다시 말을 시도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이. 하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확신이 없어 보였거든요. 김민수 학생은 침착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까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방위비 분담금만이 아닙니다. 기지 건설비, 훈련비, 장비 지원비까지 포함하면. 됐다. 트럼프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메모하는 손길도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팩트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가 보여줬거든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진행자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수는 계속됐어요. 그 박수 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한 젊은 학생이 세계 최강국의 권위에 맞서는 모습을 봤거든요. 무기는 오직 진실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을 내려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저는 곧장 김민수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용기가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용기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나요?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위험하다고 해서 거짓을 그대로 둘 순 없죠. 그의 답변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했나요? 아니요. 진실을 위해서요. 그 말에 저는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이는 25이지만 그의 마음은 한 나라보다 컸습니다. 진실 그 자체를 위해 싸웠거든요. 오늘 일이 어떤 파장을 낳을 것 같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죠.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객관적으로 쓰자니 그 감동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고, 주관적으로 쓰자니 기자로서의 원칙에 어긋날 것 같았어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다. 한 젊은 학생이 팩트로 권력에 맞섰다. 그의 말엔 계산이 없었다. 오직 진심만 있었다. 기사를 마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의 젊은 목소리가 한 나라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반드시 세상에 남기리라 다짐했어요. 팩트는 결국 이기거든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편집장부터 시작해서 동료 기자들, 심지어 런던 본사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리안, 당신이 쓴 기사가 난리 났어요. 편집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유튜브 봤어요? 어젯밤 기자회견 영상이 폭발하고 있어요. 저는 급하게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 학생이 트럼프에게 팩트 폭격 이런 제목의 영상이 조회수 500만을 넘기고 있었거든요. 댓글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인의 품격이다. 팩트로 대통령을 제압하다니 대박.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렇게 당당해졌구나.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김민수 학생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CNN에서 특집을 냈습니다. 제목이 팩트로 맞선 젊은 지성이었어요.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학생의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죠. 심지어 일본의 NHK까지 다뤘어요. 논리로 권력에 도전한 한국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한 학생의 논리 앞에 숙연해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동료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아드리안, 당신 기사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예요. 감동적이라니요?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순간의 무게를 잘 담았어요. 어떻게 쓴 거예요? 그냥 원대로 썼을 뿐입니다. 사실이었어요. 제가 느낀 그대로 썼거든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외교 전문 기자예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이제는 동맹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도와주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실질적 기여가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부담한 방위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8억 6천만 달러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기지 건설비, 훈련비, 장비 지원비까지 합치면 그 몇 배가 됐거든요. 왜 이런 사실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국방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확한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이제는 배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캠프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언이 왜곡됐다며 진화에 나섰어요.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권력은 부정했지만 여론은 기억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또 다른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진실의 파동, 세계를 울리다였어요. 진실은 통역이 필요 없었다. 그날 한 학생이 대신 세계를 설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한 나라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짧은 문장이 수천만 개의 화면 속으로 번져나갔어요. 세계는 처음으로 한국을 논리로 강한 나라로 보았습니다. 저는 기사 대신 찬사를 썼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드리안, 당신 기사 반응이 어마어마해요. 어떤 반응인가요? 독자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댓글만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댓글을 확인해봤어요. 마침내 누군가 진실을 말해줬군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요. 그 학생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팩트는 국적이 없다. 하지만 용기에는 조국이 있다. 한 독자가 남긴 댓글이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김민수 학생이 보여준 건 단순한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진실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김민수 학생에게 용기상을 수여한다는 거예요. 팩트로 진실을 수호한 용기를 인정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확신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세계 여론을 스스로 이끌기 시작한 기점으로 기록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팩트는 결국 이기거든요. 그날의 젊은 목소리가 한 나라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를 말이죠. 존경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폭스뉴스에서 특집 방송을 냈어요. 한국 무임승차론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죠. 진행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8억 6천만 달러? 이건 장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게스트로 나온 보수 논객이 맞장 붙였어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미국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죠. 저는 그 방송을 보며 혈압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한 영향력 있는 논객이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국은 쇼를 하고 있다. 젊은 학생을 내세워서 동정표를 얻으려는 거지. 그리고는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피상적인 박수가 터졌어요. 그 순간 제 팬이 부러질 뻔했습니다. 이걸 그냥 둘 순 없다. 저는 즉시 호텔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밤을 새우며 자료를 뒤졌습니다. 취재 노트, 예산 보고서, 군사협정 문서까지 모든 걸 대조해봤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확신을 얻었습니다. 김민수 학생의 수치가 맥락적으로도 정확하다는 결론이었죠. 아니, 오히려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였어요. 의심은 번졌다. 그러나 수치가 먼저 도망치진 않았다. 제가 메모장에 끄적인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칼럼 하나 쓰고 싶습니다. 무슨 주제로요? 한국 방위비 분담의 진실에 대해서요. 좋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써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팩트는 팩트대로 말할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이 됐어요. 장부의 언어, 국격의 의미. 이걸로 정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신중하게 썼어요. 숫자는 변명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팩트들을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기지 건설비, 훈련 지원비, 장비 구매비까지.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2.7%다. 이는 나토 권장 기준인 2%를 훨씬 웃돈다. 팩트는 편이 없지만 저는 팩트의 편이 되었어요. 칼럼을 마치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 잠시 의심이 들었어요. 20년간 지켜온 중립성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중립의 옷을 벗고 정확의 갑옷을 입었다. 제 마음을 표현한 문장이었어요. 칼럼이 게재된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기자가 나왔군요. 팩트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공범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편파 보도다. 한국 로비에 넘어갔나?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의 문장에 침묵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20년간 당신의 기사를 읽어왔습니다. 이번 칼럼이 가장 용기 있었어요. 한 독자가 남긴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말이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후속 기사를 냈어요. 한국에 숨겨진 기여라는 제목이었죠. 그들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했나 봅니다. 결론은 같았어요. 한국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임승차론, 과연 사실인가? 라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언론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사실 위에 얹은 의심은 종종 더 크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한 달 후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크게 줄었어요. 6개월 전엔 60%였는데 이제는 35%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늘었어요.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저는 그 결과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정확은 박수보다 늦게 온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제가 믿어온 신념이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김민수 학생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기자님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저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용기는 당신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렇게 사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의심의 파편들이 진실의 칼날에 부서진 순간이었어요. 나는 그 밤 기록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장부 위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실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취재를 신청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현장 브리핑이었어요. 기자님, 여기는 민감한 곳입니다. 담당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요. 좋습니다. 다만 보안 규정은 지켜주셔야 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평택 미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이 모든 시설을 누가 지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부담이 더 큽니다. 미군 대령이 설명해줬어요. 얼마나 더 큰가요? 약 70% 정도죠. 놀라운 수치였어요. 브리핑룸에 들어가자 화이트보드가 가득했습니다. 마커 냄새가 났어요. 지워진 흔적들이 보였죠. 여기서 연합훈련 계획을 세웁니다. 한국군 대령이 설명했어요. 얼마나 자주 만나시나요? 매일 아침 8시에 만나죠. 이미 3년째입니다. 매일 아침이라고요? 도면을 봤습니다. 화살표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닮아 있었어요. 이 화살표들이 뭔가요? 작전 동선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움직임을 표시한 거죠. 서로 어떻게 협조하시나요?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한국 파트너들은 약속 시간이 정말 정확해요. 미군 실무자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가요? 초 단위죠. 농담이 아니라 정말 초 단위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8시에 만나자고 하면 7시 59분 50초에 도착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에요. 초 단위 약속. 이건 문화가 아니라 태도였어요. 한국 측 장교를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나요? 습관입니다. 정확성이 생명을 구하거든요. 생명을 구한다고요? 전시 상황에서 1분 늦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는 거죠.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는 함께 싸울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했어요. 마침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훈련하시나요? 물론이죠. 전쟁은 날씨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국군 하사가 말했어요.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양쪽에 서명이 있었어요. 왜 2번 서명하나요?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확인하는 겁니다. 이중 점검이죠. 빗방울이 체크리스트 위에 떨어졌고 2개의 서명이 번졌어요. 그 장면이 왠지 감동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하셨나요? 10년째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해요. 정확성은 소리치지 않더군요. 그저 매일 제 시간에 도착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만난 미군 병사가 말했습니다. 한국군들 정말 대단해요. 어떤 점이 대단한가요? 훈련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해내죠. 예를 들면요. 연속 훈련이 있었는데 한국군 중에 포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48시간 연속이라고요? 미군은 어땠나요? 몇 명 포기했죠. 솔직히 말이에요. 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오후에는 통신실을 봤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나요? 실시간 정보 공유입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나와요. 화면을 봤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가며 나왔습니다. 통역은 누가 하나요? 서로 해요. 한국군도 영어 잘하고 미군도 한국어 배우거든요. 통역 없이 이어지는 전문 용어 호흡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어 때문에 문제 생긴 적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더 빨라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배워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진짜 동맹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녁 무렵 한국군 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예쁜 가족이네요. 감사합니다. 딸이 둘 있어요. 군 생활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하지만 이 땅의 평화는 각자의 집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미소 하나가 국방의 정의였어요. 집에 빨리 가야죠. 그가 지갑을 닫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날 의전이 아니라 동맹의 손을 보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수치들을 정리해봤어요. 훈련 정확도 97%, 비용 절감 30%, 대응 시간 단축 50%. 작은 기적들이었어요. 이런 성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가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서로를 믿으니까 가능한 거죠. 신뢰라고 하면? 한국군이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장부는 비용을 기록하지만 신뢰는 시간을 단축한다더군요. 기지를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무임승차 프레임이 현장의 실력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작은 기적들이 국가의 등뼈를 세웠습니다. 이 조용한 능력이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작은 기적들, 조용한 승리의 총합이었어요.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국이 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확신했어요.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였어요.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한 달 후 CNN에서 특집 토론 프로그램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한국, 진짜 동맹인가? 이게 주제였어요. 출연하시겠어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해야죠.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상대 패널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경제 포퓰리스트, 고의적 오독가, 클릭 장사꾼. 이 세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빛이 저를 맞았습니다. 카메라 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아드리안 씨, 반갑습니다. 진행자가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큐카드에는 감정 유도 질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믿었지만 스튜디오는 함정을 사랑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행자가 시작했습니다. 먼저 토머스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경제 포퓰리스트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장기적으로 미국만 손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덕분에 경제 발전을 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죠. 목소리가 컸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드리안 씨? 제 차례가 왔어요. 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꺼냈죠. 의견이 아니라 절차와 성과를 말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연합 대응 시간이 50% 단축됐습니다. 훈련 정밀도는 97%에 달해요. 공동 인프라 개선으로 비용도 30% 절약했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청중의 웅성임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8억 달러는 여전히 푼돈 아닌가요? 다른 패널이 끼어들었어요. 장부상의 숫자는 입장에 따라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능력은 크고 자금이 없어요. 살린다 혹은 놓친다. 이 둘뿐이죠.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활주로 사진이 나왔어요. 비 내리는 활주로에서 이중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뭔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매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예요.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활주로의 비가 스크린에 떨어졌어요. 그들의 수사는 빠르고 나의 증거는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결국 미국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패널이 공격했어요. 전개 시간은 생사를 나눕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고 크다는 건 평시의 논리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1분이 1000년보다 소중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2017년 북한 미사일 위기 때 한미 공조로 5분 만에 대응책이 나왔어요.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그건 30분은 걸렸을 겁니다. 그 25분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청중이 집중했어요. 생명입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죠.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진실은 계산으로도 입증되지만 운용으로 완성됩니다. 제가 클로징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운용으로 증명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정확은 박수보다 늦게 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와요. 3초 후 박수가 터졌습니다. 먼저 한 명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토론이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상대 패널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자료였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다음 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무임승차 인식이 또 한 번 떨어졌습니다. 이제 25%까지 내려갔어요. 보도자료 헤드라인을 정하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강경안과 절제안 중에서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정했어요. 팩트가 프레임을 이겼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였어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명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토론 방송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드리안, 난리 났어요. 편집장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 세계 헤드라인을 봤어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급하게 뉴스를 확인했어요. 팩트 하나가 권력을 꺾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학생의 용기, 세계를 감동시키다. 가디언지의 제목이었어요. 논리로 권력에 맞선 동양의 지성. 르몽드까지 특집 기사를 냈더군요. 팩트가 헤드라인을 점령했어요. 더 놀라운 건 소셜미디어였습니다. 해시태그 팩트 오버 파워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 이게 진짜 한국의 품격이야. 그 학생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여론의 전환이 아니라 세계의 시선이 이동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국회에서 초당적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구조는 모범적이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분석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20년간 이런 보고서는 처음입니다. 워싱턴 소식통이 저에게 말했어요. 왜 지금 나온 건가요? 여론이 바뀌었거든요. 정치인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일주일 후 트럼프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방위비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트럼프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 박자 늦은 대답이었어요.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잘하고 있다. 짧지만 자존의 인정이 담긴 문장이었어요. 그가 한국을 칭찬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진실이 결국 승리한 거였거든요. 한국에서도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의 진실 세계가 듣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이었어요. 팩트로 세계를 설득한 청년. 중앙일보도 일면에 특집을 냈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 학생은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자부심이다. 드디어 우리 목소리가 세계에 닿았구나. 팩트 하나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인터넷 댓글들이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한 세대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 문장의 팩트가 한 나라의 위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김민수 학생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기자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당신이 시작한 변화예요.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 사실이 세상을 바꾼 거죠. 그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 속에는 한 나라의 존엄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김민수 학생에게 진실 수호상을 수여한다는 거였습니다. 팩트로 진실을 지킨 용기를 인정한다. 이게 수상 이유였어요.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강당이 꽉 찼어요. 하버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학생이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5분간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확신했어요. 그날 이후 침묵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팩트 하나가 권력의 언어를 무릎 꿇렸거든요. 1년 후 갤럽에서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을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본다는 미국인이 78%에 달했습니다. 2년 전엔 45%였어요. 무려 33%나 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부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5%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뒤바뀐 거죠.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 봅니다. 보통 10년은 걸리는 변화인데 무엇 때문일까요? 한 사건이 결정적이었어요. 그 하버드 학생 사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순간이 모든 걸 바꾼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진실의 반격, 침묵을 무너뜨리다였어요. 나는 기사로 기록하지 않았다. 경위로 기록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실이 결국 승리한 거였거든요. 6개월이 흘렀어요. 가을이 깊어진 하버드 캠퍼스에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국제관계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주제는 팩트의 윤리와 국가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객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기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하버드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이 몰렸다고 했어요. 연사 소개가 시작됐어요. 오늘의 주요 연사는 김민수 씨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팩트로 진실을 수호한 그분이죠. 박수가 터졌어요. 김민수 학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한 무대 위에 한층 단단해진 모습으로 말이에요. 6개월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또렷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6개월 전, 저는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단지 증명될 뿐이죠. 완벽한 문장이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증명했고 저는 그 과정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함이 더욱 빛났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뭉클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한국의 미래 같았거든요. 포럼이 끝나고 김민수 학생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자님은 왜 뒤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은 기자가 아니라 청중으로 왔거든요. 청중으로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기사가 아니라 감동으로 말이에요.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6개월 동안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보람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후회는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요. 무엇을요? 진실의 힘을요. 한 문장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한 문장이 역사를 움직였다면 그것은 진심 때문이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새로운 과목이 개설된다는 거예요. 팩트 기반 외교론. 이게 과목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과목을 만들었나요? 교수에게 물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설득해야 해요. 한국 사례도 다루나요? 당연히 중요한 케이스 스터디죠. 교과서에도 실릴 예정이에요. 한국의 방위비 국제협력 모델이 교과서 사례가 된 거예요. 그날의 질문이 이제 학문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까지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한국을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수혜국이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 이게 학계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어요. 세계는 이제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인가 대신 어떻게 한국처럼이라 묻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 리포트를 써야 할 때가 왔어요.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진실이 한국어로 말한 날. 원제목은 더 데이 트루스 스포크 코리안이었는데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리포트를 쓰면서 원고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날의 청년은 단지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이 문장에 빨간 줄을 그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은 세상의 오만을 가르쳤다. 이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팩트 하나가 영어로 된 편견을 무너뜨렸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리포트를 마치고 창가에 섰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알고 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힘보다 무서운 건 진실이고 진실보다 강한 건 용기다.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용기의 언어는 한국어였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1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팩트 기반 외교의 모범 사례로 표창을 받은 거예요. 김민수 학생도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꿈 같아요. 그때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 사실이 세상을 바꾼 거죠.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기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셨잖아요. 여전히 겸손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계속 사실을 말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진실의 언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되는 순간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마지막 메모를 썼어요. 나는 기자였고 사실만을 쫓았다. 그러나 한국의 그 청년이 보여준 건 사실이 아니라 신념의 증명이었다. 펜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세계는 이제 그날의 질문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안다. 팩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언어를 넘고 용기는 국적을 넘는다. 마지막 줄이었어요. 그날 진실은 분명히 한국어로 말했다.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다. 팩트의 시대가 아니라 신뢰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온 세상에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주변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나,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혹은 직접 겪으신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